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일보 언론인으로 30년을 재직했습니다.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정치 전문 기자,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거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중앙일보의 정통적인 가치, 정통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데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앙일보 일원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전 생애를 중앙일보에 바쳤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잘못된 노선으로 가면 이에 대해서 개입하고 말하고 비판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앙일보 60년 역사는 대한민국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꽃피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병철 삼성 회장이 창간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던 홍진기 회장, 이병철 회장의 사돈 홍 회장이 중앙일보를 키웠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랜 세월 나름대로 정통 우파의 영역에 머물면서 자유민주화 시장경제를 옹호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나중에는 박근혜 정권 우파 정권 때까지 중앙일보는 이상하게 좌파 쪽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주저없이 이것을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꿍시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논설위원 회의 때 끊임없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중앙일보가 가야 될 노선을 주창을 했습니다. 홍석현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서 바로 그 앞에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 손석희를 잘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손석희와 JTBC로부터 이상한 물결이 중앙일보까지 해칠 것이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 사실로 나중에 증명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름대로 특별한 좌파와 관련된 논란을 벌이지 않았던 중앙일보가 다시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살아생전에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약 1회에 1시간 정도씩 41회에 걸쳐서 그의 생애와 정치적인 경력,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자신의 회고를 구술을 했고 이것이 영상과 녹음으로 녹취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 김대중 도서관과 이 협의를 해서 이 41시간 분량의 영상 이 녹음 녹취록을 이 시기와 주제별로 전부 다 연재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4월 25일서부터. 저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경박하고 언론의 어떤 정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방적인,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거짓말의 전력이 화려한 그런 정치 지도자의 일방적인 그 생애 구술을 아무런 검증 없이 가감 없이 통째로 연재한다는 것은 그가 시도하고자 하는 역사 왜곡의 도구가 되어주는, 역사 왜곡의 노예가 되어주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중앙일보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연재를 했습니다.
제가 연재를 했습니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아는 100여 명의 증인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고문을 당했던 야당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최태민 사건에 관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대립했던 박근혜 씨의 입까지 통해서 어쨌거나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박정희 다큐멘터리를 형성해 갔습니다. 중앙일보는 나중에 김종필 전 총재의 회고록도 김종필 JP의 구술을 통해서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김종필 총재가 살아있을 때였고, 그리고 그와 혁명과 정치를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반박을 당할 소지도 많기 때문에 김종필 총재가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자, 국내외의 많은 정치인들이 회고록을 책을 펴냅니다. 물론 일방적인 기억이요, 일반적인 주장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회고록을 펴내기 때문에 신문 연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회고록을 읽어보면서 독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 같이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에서 김대중의 구술을 통째로 가감없이 연재하는 것은 아무런 검증 없이, 여과장치 없이 독자들이 왜곡된 역사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시도하고자 하는 역사 왜곡과 거짓말에 일종의 면죄부와 공신력을 제공을 하는 이런 도구로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많은 역사 왜곡과 거짓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김대중과 그의 세력은 거짓말로 역사를 왜곡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독재에서 납치됐던 사건을 박정희 정권의 살해 공작으로 뒤집어 씌우고, 자, 그리고 노벨상 수상 공작,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노벨상 관계자들을 매수를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안기부 직원이었던 김기삼 씨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폭로됐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한정, DJ 정권의 청와대 부속실장 출신이 안기부에 가서 이런 일에 깊숙하게 관여를 했습니다.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국가 세금과 안기부라는 도구를 써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 핵을 개발하는 북한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뒷돈으로 개구멍으로 줘서 핵을 개발하게 만들어서 남한 자신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린 대통령 김대중, 그리고 그의 휘하에서 박지원을 비롯해서 그 공작에 참여했던 철면피 비애국자, 심하게 얘기하면 매국노 세력, 이런 여러 가지 노벨상 수상 의혹 공작이라든가 또는 각종 언론 탄압,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세무 사찰을 하고 그 경영진을 구속시키고,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박전희가 심야에 술에 취한 채 사장실을 방문을 해서 술잔을 내던지면서 협박을 했던 이런 식의 반민주적인 공작, 안기부의 도청팀을 구성을 해서 언론계, 정치계, 기업계, 사회 지도층 인사 1000명을 불법 도청했던 김대중 정권, 그래서 국정원장 2명이 감옥에 갔던 반민주적 김대중 정권이 김대중의 생전 구술을 통해서 민주화 정권, DJ는 민주화 투쟁가로 100% 포장 미화될 것입니다. 한국 민주화의 아버지, 경제 성장 발전을 통해서 중산층을 형성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던 한국 민주화의 1등 공신 박정희 대통령은 권위주의 독재자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김대중 정권이 저질렀던 친북 공작 여러 것들은 남북평화 사업으로 미화될 것이며, 이 밖에 기타 등등 비밀 도청, 불법 도청, 언론 탄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은폐될 것이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이가 호텔 사우나에서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던 이런 사실들, 김홍업, 김홍일, 김홍걸, 홍삼 트리오의 뇌물 불법 자금 사건, 이런 것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불법 자금의 주역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헌수표 다발이 발견됐던 이 사람을 버젓이 대문짝맞게 인터뷰를 하면서 아버지가 빨갱이, 용공, 거짓말쟁이로 잘못 매도됐고 잘못 평가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버지의 생애 구술을 통해서 바로잡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뻔뻔한 얘기를 대문짝만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알선수재 이 불법 자금을 받아서 징역 2년을 산 김호업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중심 언론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중앙일보, 김대중과 그의 세력이 기도하고 있는 끔찍한 역사 왜곡, 역사 은폐의 싸구려 도구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